안녕하세요. 증시 브리핑 한해솔입니다.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됐던 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다행히 부산을 지나면서 사실상 소멸됐는데요. 최근 우리 증시를 둘러싼 거대한 태풍들도 어서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8월 7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모두 공포에 빠졌죠. 무역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확대되자 시장의 불안이 커진 건데요. 다행히 중국 통화당국이 바로 대책을 발표해 위안화 쇼크가 진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뉴욕 증시도 폭락세를 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성명을 내고 위안화 환율은 시장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환율 조작은 없다라고 하면서도 위안화 환율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14일 홍콩에서 환율 방어용 채권인 중앙은행 증권 300억 위안, 하나로 5조 1,579억 원어치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중앙은행 증권이 뭐냐면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단기 채권이고요.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쓰이는데 시중 위안화를 흡수해 위안화 평가 절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위안화 움직임은 그래도 계속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오랜만에 미국이 중국을 향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참모인 레리 커들로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인 퇴조를 보이고 있다. 내 생각에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부풀려진 중국의 GDP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대통령과 참모들은 오는 9월 중국 협상팀의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협상을 할 의지가 있다. 좋은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되면 관세와 관련한 것이 변경될 수 있다. 환율 전쟁 발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협상 의지를 다시 드러낸 겁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좋은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요. 강공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네요. 한편 미중 갈등 국면으로 인해 연준을 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은 더욱 거세졌는데요. 연준이 연말 전에 기준금리를 최소 0.75%포인트 또는 1%포인트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연준 내 대표적 통화 완화론자인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연준이 무역전쟁의 변화에 일일이 대응하기는 어렵다며 이미 무역 불확실성에 대응해 상당한 조치를 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섣불리 금리 인하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네, 미국 증시의 반등에 힘입어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는 1920선 회복하며 개장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2%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출발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규모를 늘리면서 2시 10분 현재 1909.09포인트로 소폭 다시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과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고요. 개인만이 주식을 파는 양상입니다. 현재는 557선 지나고 있네요. 네, 그럼 오늘 시장 이슈와 특징주 키워드로 만나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키워드,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령 공포. 일본 정부가 오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 닷새 만인데요. 개정안 공포와 함께 시행세칙이 발표되면 구체적으로 전략물자 중 어떤 품목을 통제할지, 그렇다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늘 게재된 관보에는 일단 개별 허가를 받도록 지정된 품목은 없었습니다. 내용 더 자세히 좀 볼게요. 오늘 공포된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은 21일 후인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28일부터는 일본 기업이 군사 전용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3년 단위의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서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또 비규제 품목의 경우에도 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발표된 수출 무역 관리령의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 요령을 보면요. 기존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한국만을 타깃으로 개별 허가를 강제하는 품목은 지정하지 않았더라고요. 이에 따라 당장 영향을 받는 기업은 일단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에 국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일본의 수출 상대국 분류 체계 자체를 바꿔서 A, B, C, D 이 4개 그룹으로 구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의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그룹 A가 되는 거고요. 동일하게 3년간 개별 허가 절차를 면제하는 혜택이 적용됩니다. 한국은 이번에 그룹 A에서 B로 강등된 거고요. 그룹 B는 특별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룹 A와 비교해 포괄 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아예 수출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개정안 공포 소식에 반사이익 수혜주들 역시나 강세인데요. 유니클로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이랜드월드의 스파 브랜드, 스파오의 매출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랜드그룹 계열사 중 유일하게 상장된 이랜드가 오늘 상한가고요. 일본산 기저귀 불매운동의 수혜주로 꼽히는 깨끗한 나라, 일본 시계 불매운동 영향으로 최근 시계 판매량이 늘어난 JST나 일본산 유아용품 불매운동으로 인한 수혜주 사미각기, 버커루와 TBJ 등 토종 의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한세 MK, 일본 골프웨어 브랜드 파리게이츠의 대항마인 카스텔 바자까지 모두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이 탄소섬유와 공작기계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개발 중인 일지테크와 공작기계 제조업체인 화천기계가 강세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만나볼 건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삼성전자의 탈일본 플랜입니다. 삼성전자가 모든 반도체 소재에 대해 탈일본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일본산 소재를 국내산이나 유럽, 미국 등 제3국이 생산한 소재로 모두 교체하기로 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우선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약 220여 가지 일본산 소재와 화학약품을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하기로 했고 이 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일본산 소재를 교체하겠다는 삼성의 원칙은 생각보다 더욱 엄격하다고 하는데요. 유럽과 미국 지역의 소재업체가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본에서 원료를 수입한 뒤 한국에서 가공해 삼성에 납품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더니 삼성이 재팬 프리 원칙을 제시하면서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더 이득인데도 불구하고 삼성 측은 원료라도 일본산 소재가 섞이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소재 교체 작업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고 새 소재를 찾더라도 생산 라인 안정화 작업을 거쳐야 해서 국내 업체들은 그 기간 동안 생산량 감소 등의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데 그래도 소재의 탈일본화가 완성되면 생산 라인이 더욱 안정화되고 장기적 관점에서 더 이득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같은 소식에 반도체 재료와 부품주들 굉장히 강한 흐름인데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인 주성 엔지니어링이 상한가에 도달했고 덕산 테코피아, 동진 세미캠, KC텍, 네페스, 워닝 머티리얼즈, 시노펙스 등 관련주들 일제히 오름세입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죽어있던 좀 코스닥 종목들이 대부분 큰 폭의 반등을 보이고 있어서 다행스러운 장인데요.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증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